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8월의 첫째 날인 것 같아요. 8월 1일이죠. 월요일이고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보면 이제는 뭐 많이들 들으셔서 지금 세상이 대전환기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진 않지만 그렇게들 많이 들어보셨고 피부로도 좀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어, 많은 것들이 조금씩 들썩이는 그런 느낌이죠. 잔잔한 진동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 현실의 주변의 사안을 봤을 때는 세상이 크게 변화한다. 그리고 그 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지만 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사건 아니면 사안을 접할 때는 또 늘 보던 그 방식대로 그냥 보고 당연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또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안에는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최근에 발생한 여러 사안들을 그런 변환기적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제 상상이죠. 자, 제목은 이제 보셨을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있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며칠 전에 지난주 말이죠. 그때 어디였죠? 한국갤럽 20%대가 나왔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KOSI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뭐 이런 데서도 나왔고, 리얼미터 뭐 이런 데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충 그 지지율은 저기에 비슷한 것 같아요. 20%대로 떨어진 건 이제 확실해 보이고, 이제 부정 여론도 뭐 아주 강하죠 지금. 그래서 이게 MBC에서 가져온 건데, MBC 뉴스에서 보도해서 강조한 건데 저도 그게 눈길이 갔습니다. 뭐 부정평가가 68.5%인데 그 부정평가의 내용을 보면은 부정평가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인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거의 60%가 돼요. 예. 자, 이 정도면 이제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엊그제 미국의 그 내셔널 인트레스트 그 약간 보수 성향 잡지에 미국이 한국에 개입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불안하다. 순항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의견 말씀드린 적도 있지요. 그게 이제 뭐 바이든 지금 미국 행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한국 상황을 불안정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불안정해진 것이죠, 상당하게. 휴가가 시작이 됐는데 대통령의, 자,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거거든요. 뭐 이번 주 동안 휴가 동안 그런 의견을 많이 듣겠죠. 생각도 하고. 그 중에 이제 1번으로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는 우리가 좀 맥락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네, 마음에 안 드네, 내가 표를 잘못 찍었나 봐, 내가 좀 잘못할 거라고 그랬지, 아니야 아직까지도 잘하고 있어, 뭐 보여줄 거야, 뭐 여러 그런 말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안위와 상관된 문제예요. 예. 단지 야, 오늘 어떻게 보내지? 아니면 잘할까?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발 한번 헛디디면은 그냥 바지만 버리고 신발을 물에 씻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다리뼈가. 그러다가 또 쓰러지면서 머리 부딪히면은 그냥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 중대한 시점에서 똑같은 실수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류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북풍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활용됐었잖아요. 그죠? 그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북풍의 시도는 엄청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본인한테도.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지율을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세상 돌아보기의 생각은 뭐냐면은, 야, 이제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고 이대로 돌진하겠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세상의 변화와
큰 기어가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수동기어 운전해 보시면 아시죠? 클러치 제대로 안 떼면 끄끄끄끄 하고 엄청나게 불편한 소음, 뭐가 부러질 것 같은 톱니바퀴가 부러져 나가는 그 느낌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런 유혹이, 북풍의 유혹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간격 노선을 긋고 있고 핵심 비지층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우리 한반도라는 특殊한 상황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자, 그러면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다 예전에도 봤던 것들이에요. 자, 7월 22일 날 국방뉴스 보던데 골드버그라고 주한 미국 대사죠. 그가 우리 이제 국방장관을 방문을 했어요.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전에도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느낌은 조금 있다가 자연스럽게 아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을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미국이 우리 국방장관을 계속 바쁘게 하면서 감시한다.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그 다른 일이라는 것은 뭐냐? 북풍에 관련된 어떤 행동이다. 그런 행동은 다른 여러 장관들 중에서 국방부 장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기의 소관 사안이죠. 휴전선에서 벌어지는 일, 군사적 행동, 이런 부분들. 그게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미국의 단호한 경계심이 지금 보인다. 이런 종합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 좀 전에 22일이었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이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예,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미 했다고 그 결과도 보도가 나왔죠. 이게 한 3-4박 하는 그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 주한 대사를 만난 뒤 일주일 만에 이제는 국방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미국 국방장관을, 오스틴을. 미국이 우리 국방장관이 딴 생각을 못하게, 그리고 혹시 이상한 낌새가 있는지 계속 살펴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 사안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의 편견이고 선입견이에요. 치우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 끝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미연합훈련 하기로 돼 있었죠. 원래 8월 22일부터 9월 1일 이제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 여기다가 방점을 찍은 게 강조를 했죠. 이렇게 총력전, 국가 총력전 개념이다 라고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뭐랄까 경각심 같은 걸 불러일으킨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단어의 선택 때문에. 예. 자, 그러자 이런 이제 시점에 7월 27일이 북한에서는 전성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때 휴전 협정을 조인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저는 전문을 듣지는 못했어요. MBC 보도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처음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위험한 시도 시 윤석열 정권과 그 군대는 전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내용을 보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윤석열에 대한 비판, 경계였어요. 위험한 시도 시.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이 우리 국방장관을 챙겨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혹시 안녕하세요? 그래서 별일 없으시죠? 그래서 뭐 무슨 별일 있겠어요. 잘해봅시다. 그리고 조금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다시 미국으로 출장을 또 가게 돼서 오스틴 장관이 별일 없으시죠? 우리 한미 연합훈련 이번에 잘해야죠. 몇 년 만에 하는 거니까. 북한 위협에 대처도 하고 남한에도 위협이고 우리 미국에도 큰 위협이죠. 그렇죠? 예. 다른 일은 없으시죠? 예. 훈련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북한과 미국이 묘하게 일치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네, 입장이. 물론 이 이제 같은 보도에서 보면은 미국에 대한 비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에도 준비되어 있어. MBC의 보도에 자막 뽑는 걸 보세요.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에도가 핵심이죠. 에도가. 즉 이거는 부차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김정은의 5분간의 말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남한에 대한 경계심 비판이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다음 부차적으로 뺄 수는 없으니까. 왜? 남한과 미국이 같이 군사 훈련을 하는 거니까 미국도
곁다리로 끼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또 다른 사안은 이런 게 있죠. 지금 뭐 강제 북송 관련해가지고 뭐 고소 고발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이 7월 말 뭐 이래 귀국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귀국했겠죠. 예.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에 있었더라고요. 거의 같은 시기에 귀국했어요. 자, 예전에 이 사안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서훈이 왜 미국에 갔을까? 예. 자, 북미 종전 협정을 위한 협상이 됐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왔다. 예. 한국에서 조사받으려고 돌아왔느냐?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미국 가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도와주고 왔다면은 그 일이 끝났을 시점이 됐어요, 지금. 왜냐? 바이든의 중간선거가 11월 7일이에요. 미국 중간선거가. 거기서 바이든이 패하면 절대 안 돼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예. 자, 그러면 북미 종전 협상을 미국 중간 선거에서의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강력한 플러스 요인으로 활용하고 싶은 동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은 그 행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초가을,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벤트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모든 것은 합의가 돼 있었어야 된다. 지금 시점에. 그게 딱 맞는 시점이에요. 이제 8월 들어갔죠. 예. 2달 남은 동안 실무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시점에 맞춰 둘이 들어왔다. 뭐 다른 직원들도 뭐 미국에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 하죠. 다른 도와주는 사람들도 뭐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예. 자, 그런 그림이 또 이빨이 맞아지는 것이죠. 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훈이 미국을 갔을 때 그 앞서 발생한 일이 뭡니까? 그 한 10일 전에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문재인과 통화했고 거기에 배석했죠. 예. 그리고 대북 전문가고 여태까지에 있었던 수많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서훈은. 자, 조금씩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예. 그리고 미국이 우리 국방장관을 군사적 행동을 체크하고 있다. 한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만 딴 생각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군사적인 면에서 특히나. 그리고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지금 쏟아냈다. 예. 우리가 조심하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정부 사람들이 지금 미국 갔다가 일 마무리 짓고 들어오는 분위기예요. 예. 자, 뭔가 맞아갑니까? 자,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이것도 제가 뭐 지난번에 썼던 건데, 그때 이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때는 40일 공백이었어요. 북한이 금년 들어서 19번이나 미사일을 쐈는데, 그 중에는 ICBM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그게 19번이나 쐈는데 엄청나게 예외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예전에 비해서도. 그리고 마지막 발사, 그 19번째 발사가 6월 12일 날 있었어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약 50일간 미사일 쏘지 않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1월에 7번, 2월에 1번. 저때 2월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죠. 3월에 4번, 4월에 1번, 5월에 4번, 6월에 2번. 한 달도 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6월하고 7월, 6월의 절반 이상, 7월 전체를 미사일 없이 보냈어요. 이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특히 작년 말부터 금년 상황에 있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미국과의 종전협상의 바로미터다. 리트머스다. 예. 둘이 종전협상이 어긋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미사일 발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팩트를 제가 이제 더 얹어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지금 이 데이터를 북한과 미국이 협상 중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여러 사안들이라는 구설이 어떻게 꿰어지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설명도 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 당사자인 자기 현재 협상 파트너인 북한에 하고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히 새 정부 들어서 그 적대감이 한층 강화된,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져서 아주 곤란해하고 있는 남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미국이 최선을 다해 협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예, 하늘에 맡겨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 북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이 하는 협상이에요. 예, 우리의 자리는 거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남한은 북미 간의 협상을 깰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도. 그걸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북한도 우려하고 있다. 왜냐? 둘 다 협정을 바라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입장이라면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인 선제 공격까지 언급하는 호전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남한 정부가 지지율까지 떨어진 마당에 북한의 기가 더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북미 종전협정을까지 체결하는 그 상황을 한꺼번에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을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든 입장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대사도 나서고 장관도 나서고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까지 나서는 거죠. 예. 자, 북미 종전협정을 한사코 강력하게 반대했던 아베가 최근에 암살이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일본은 미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일본이 한사코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당긴다면 미국은 엄청나게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아까 미사일 발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아베가 사라진 것은 북미 종전협정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아베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기시다가 장례 날짜를 저렇게 잡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일단 참고는 되는 것 같아요. 초가을 저때 시간은 11월 7일 미국의 중간선거에 앞서서 딱 맞다. 여름 휴가 시간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시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좋은 시점. 예.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지난번에 제가 정치노평 25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 당시에는 40일 넘게 도발이 없었고 지금 50일 넘게 도발이 없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영국 여왕에게도 직접 자기 이름으로 친서도 보냈죠.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방한까지 했죠. 예. 그래서 영국 대사가 우리 MBC에 인터뷰까지 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흘렸죠.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김정은의 얼굴이 진짜 흥분했었다. 그만큼 기대가 컸었다. 예,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영국은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 어떤 외교 스탠스가 동일한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죠. 그리고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요. 눈치 빠르게. 자,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또 작년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북한에 친서를 보냈는데 그 뭐 연례 행사로 보낸 건데 북한이 그걸 공개한 적이 있었죠. 이례적으로. 왜냐 작년 말에 북미 간의 종전협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만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았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재시동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북한과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게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건 거짓말이겠죠. 언론에 이만큼도 안 나오는 그 중요한 내용. 한반도에 있어서 또는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보다 중요한 사안은 현재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번 초가을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북미 종전협정의 가능성이 있다. 오늘 그 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작년 말에 거의 될 뻔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겉으로 공개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순간 탁 터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계기로 인해서 좀 큰 격변이 예상이 되고 어려움도 예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전벨트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헤쳐나가야 될 것이 많아요.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예. 그게 동시에 우리한테 기회이기도 할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어긋나면서 뼈가 새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한테 큰 기회가 올 거예요. 예. 그때 그 기회를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은 우리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 일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네. 자, 아베가 사망했죠. 그래서 일본이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약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북미 종전 협정에 있어서 호재로 된다. 아베가 암살이 당하면서. 예.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게요. 남은 불확실성은 뭐냐? 아베가 사망했죠. 그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된 거예요. 아베가 악착같이 죽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봐. 예. 그리고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런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됐고, 미국의 바이든의 입장에서 남은 지금 불확실성이라고 그러면은 현재 남한의 윤석열 정부예요. 예. 파토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북한하고. 예. 항상 조금만 건드리면은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너무나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국방장관을 바쁘게 한다라는 거. 예. 원래 그 골드버거 주한 대사가 원래는 대북 제재 전문가로서 강경파예요. 대북 제재를 위해서 보냈다. 예, 이랬지만 지금의 그 사람은 매 눈으로 북한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매 눈으로 우리 남한의 지금 정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사관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또 우리 국방장관을 또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방장관은 느낄 겁니다. 피부로.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뭘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뭘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예. 이종섭 장관은. 자, 그런 윤석열 정부가 더 유혹을 느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강경 대결 노선 그게 핵심 지지층을 끌어모은 것 중에 하나였죠. 예. 그리고 그 지지율을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지지율 반등할 기회가 마땅치가 않아요. 온전히 자신의 잘못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 회복할 기회도 안 보이고. 그러면 당연히 북풍, 북한과 관련된 문제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미국은 그것을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시점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사실과 가까운 부분이 있다면 더 그럴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도 조마조마하겠죠. 남한이 뭐라고 하면은 북한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자동적으로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아베가 지금 암살당해서 없어진 게 상당히 큰 요인이에요. 이거 나중에 어떤 음모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요. 아베 사망은 저는 이 시나리오에서 그 사건을 쳐다보자면은.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출구 전략 같은 거는 어느 순간에 발표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두 나라 다 지쳐 있어요. 러시아는 밀어붙일 수도 없고 미국은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를 살려줄 수도 없어요. 교착 상태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기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 출구 전략의 핵심이 지금 북미 종전선언과 연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북미 종전선언은 서로 이제 서로 외교 관계를 성립하고 경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혜택을 러시아가 같이 보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미국이 계속 밀어붙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두 나라를 다 상대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 하나만 겨눠야 돼요. 그게 미국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자, 동시에 북한을 하고 수교를 맺게 돼서 투자를 하게 돼서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중국 전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대만은 지키고 중국 측에 섰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을 미국 측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자, 중국을 더 구석으로 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를 당연히 떼어내죠.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이 박수를 쳐줘요. 유럽도 오래된 대륙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통해야지 새로운 경제 발전에 전기가 마련되게 돼요. 거기서. 그리고 유럽의 평화가 올 수도 있고
미국은 여태까지 이걸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나토를 통해서 계속 러시아와의 대결 국면을 조장하면서 계속 유럽의 지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만 미국도 약해졌고 중국이 성장했죠.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 북미 종전 선언을.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한 경제권으로 되기를. 러시아도 그게 자동적으로 편입이 되겠죠. 그렇지만 러시아가 강해지기 때문에 미국이 선뜻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만 중국의 부상과 지금 이런 상황, 북한의 핵 준비. 예. 잘못하면은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하고 팀을 맺게 돼요. 여러분이 미국 바이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을 지금 선택을 잘못하면 그런 상황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북한은 두 번째 속는 거게 되거든요. 그러다 되면 종전 협정에 있어서 분노할 겁니다. 그들은. 예. 그러면 미국은 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은 우크라이나전은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더 강해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가장 도발적인, 가장 협상도 안 되고 조절도 잘 안 되는 북한이 그 팀에 확실히 3인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결정을 내렸다. 제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미국 입장을 봤을 때는 어떤 절실함, 바이든의 절실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느껴진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미국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고 한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남한의 윤석열 정부를 단속하는 것이다. 종전협정 서명하는 그날까지.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